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찮은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드렛 일이라고 하면 하찮고 가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위대한 일의 출발은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민족을 이끌기 전 양치기를 하며 무리의 습성을 배웠듯 전문가들도 복사와 서류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카페에서 멋지게 커피를 추출하는 모습만 상상하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청소와 설거지, 정리정돈의 연속입니다. 오늘 저는 성공이라는 거대한 탑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 허드렛 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바리스타가 설거지와 청소를 완벽히 해야 할까요? 사소한 정리와 위생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 몰리는 피크타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드렛 일을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해낼 때 비로소 매장 전체를 흐름을 잇고 지휘할 수 있는 시야가 만들어집니다. 창틀에 먼지 하나를 닦는 꼼꼼함이 손님에게는 음료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화려한 SNS 메뉴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에서 쌓인 신뢰가 매장의 명운을 결정합니다. 세상에 편하고 멋지게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그리고 반복되는 허드렛 일을 견뎌낼 때 큰 성공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나간 테이블을 즉시 정리하고 부재료를 체크하는 기민함이 있을 때 매장에는 밝은 에너지가 흐릅니다.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꿈이 있다면 화려함보다 손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맛과 작은 배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나답게 손님을 생각하는 진심을 허드렛 일 속에 담아내십시오. 비천해 보이는 일의 가치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소야천 고다능 비사. 내가 젊었을 때 집안이 가난하고 주위가 낮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하는 일들을 많이 배우고 능숙해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인이라 추앙받는 공자조차 젊은 시절에 허드렛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키운 바탕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하니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는 말씀처럼 허드렛 일이라는 근본을 무시하고서는 경영의 도에 이를 수 없습니다. 1인 사장님에게서 더 큰 성장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허드렛 일을 이렇게 자선화하십시오. 교육의 매뉴얼화, 지금 내가 하는 청소, 위생, 관리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나중에 직원이 들어왔을 때 100마디 말보다 확실한 교육 자료가 됩니다. 분류와 정리, 허드렛 일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조직이 커져도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실천, 오늘은 가장 먼저 출입문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 보십시오. 깨끗한 유리는 손님을 맞이하는 사장의 가장 정직한 첫인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를 소홀히 하면 결국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신은 오늘 귀찮은 일을 미뤘습니까? 아니면 정성을 다해 닦아냈습니까? 진정한 실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됩니다. 원두 찌꺼기를 비우고 행주를 빠는 그 평범한 반복이 당신의 경영 철학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가장 높은 곳의 풍경을 볼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행군편 12. 서로 길들여지는 것.
시작하겠습니다. 졸미친 부이벌지 즉 볼북 볼복 즉 난용야 조리친부 이벌북행 즉불 가용야 고령 지이문 제지이무 시위필추 영소행 이교기민 증민복 영소불행 이교기민 증민불복 영소행자 여중상득야 병사와 친하지 않은데 벌을 주면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으면 부리기 어렵다. 병사와 친해졌는데 처벌하지 않으면 부릴 수 없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명령하고 군법으로 통제하니 이를 일러 필승의 군대라 한다. 법령을 평소에 집행하여 병사들을 지도하면 병사들은 복종한다. 법령을 평소에 집행하지 않으면서 병사들을 지도하면 병사들은 복종하지 않는다. 법령이 평소에 잘 집행된다는 것은 장군이 병사와 잘 지냄을 뜻한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키우는 것으로 족하다. 자기가 키운 병사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조의 위 해설 원문은 시양족이야. 이다. 여기서 시양이란 용어가 묘하다. 현대 중국어에서 시가 들어간 단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이빈시마 귀와 살적을 서로 문지르다. 2. 시혼 난잡하게 뒤섞이다. 혼잡되다. 뒤엉키다. 함께 지내다. 함께 생활하다. 3. 시수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서로 보살피다. 따라서 시는 감정이나 생각이 하나가 된다거나 혹은 한데 뭉쳐진다는 뜻이다. 요컨대 서로가 너무 잘 알고 그리하여 격이 없이 아주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시양과 환양은 비슷한 뜻이다. 다만 환양은 비평하는 말투인데 가령 아무개는 누가 키운 사냥개라고 할 때 키운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그 아무개는 사냥개처럼 목숨을 걸고 그 주인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한다. 누구를 물어라 하면 가서 무는 것이고 누구를 까라 하면 가서 까는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위 용어를 나에게 사용해보자. 가령 내가 지휘하는 사병들이 모두 내가 키운 사냥개처럼 나한테 충성하고 나를 위하여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보아하니 이 환양이란 것 말하자면 키운다는 것은 무척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키워본 적이 있는가?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키워지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키워졌음을 아는가?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곤 한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무심하기도 하지.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주어도 그는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당신의 마음과 같지 않으니 당신은 결국 그를 포기하고 만다. 뒤집어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나를 위와 같이 무심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아마 그리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그렇게 잘하건만 당신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결과적으로 당신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화두이다. 그런데 키운다는 용어가 듣기에 좀 거슬리는 단어이므로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중성적인 단어 순양으로 바꾸어 이야기를 하겠다. 순양을 한국어로 옮기면 대략 기르다, 길들이다 정도가 될 것이다. 세계 문학 명저 한 권이 생각난다. 어른에게 들려주는 동화 어린 왕자인데 바로 이 길들이는 이야기를 해주는 아름다운 소설이다. 어린 왕자는 앙뚜안드 생테쭈베리가 1942년 발표한 프랑스 아동문학 단편소설이다.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는 한 이상한 소년을 만난다. 이 소년은 소설의 주인공으로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였다. 자신이 사는 작은 별에 사랑하는 장미를 남겨두고 세상을 보기 위해 여행에 나섰다가 여러 별을 거쳐서 지구까지 찾아온 것이다. 지구에서 어린 왕자는 뱀, 여우, 조종사와 친구가 된다. 어느덧 여우와 어린 왕자는 서로가 길들여져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꼭 필요한 존재로 남는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자신만의 특별한 존재인 장미를 떠올리며 떠나온 별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자기를 길들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길들이는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한다. 그것은 사랑과 책임이었다. 상사가 부하를 키우고 기르고 길들인다는 것은 곧 부하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과정이다. 어린 왕자를 성인의 동화라고 여기는 이유는 이 작품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로 길들여져서 서로에게 익숙한 것이다. 상사와 부하 사이에, 부부 사이에,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관청과 백성 사이에 서로 길들여서 익숙해진다는 것. 그것은 관계를 맺은 것이다. 관계를 맺어 우리가 익숙해지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대할지 나는 알고 있다. 어떤 조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어떨 것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나도 물론 잘 알고 있다. 길들여짐은 곧 사랑과 책임이며 기대와 의존이다. 길들여짐의 관계는 심오한데 심오할수록 취약하다. 티끌만큼의 배신도 견딜 수 없다. 길들여짐에는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편안하다. 서커스단이 돌고래를 길들일 때 머리로 공을 한번 받을 때마다 생선을 한 마리씩 주는데 결코 어긋남이 없다. 만일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돌고래 쇼를 연출할 수 없다. 이제 다시 병법으로 돌아가자.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가 장교에게 요구하는 덕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부하의 이익을 가슴에 채우고 채웠음을 부하가 알 수 있게 하라. 길들여짐의 관계에서 당신은 상대방을 당신의 가슴에 넣어야 한다. 당신의 가슴을 당신의 목표로만 채울 수는 없다. 그와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알게끔 하고 그리하여 나를 신뢰하게끔 하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느끼기에 상대방이 여전히 무심하다면 아마도 당신이 그를 생각해 주는 것이 아직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가 알게끔 하는 능력이 부족한 탓이다. 어느 단체든 구성원 사이에 서로 길들여짐의 인식, 정식,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 능력은 평생을 공부해도 다 배울 수 없을 것이다. 끊임없이 노력할 따름이다. 계속 손자병법을 읽도록 하자. 병사와 친하지 않은데 벌을 주면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으면 불이기 어렵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은혜와 신뢰가 충분하지 않으면 형벌로 군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매우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덕으로 가까워지고 은혜로 친해진다. 은덕이 널리 퍼지지 못했는데 벌을 주면 복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원망을 하여 부리기 힘들다. 먼저 은덕을 베풀고 나서 잘못이 있을 때 처벌을 하면 부하들이 믿고 따른다. 부하들이 먼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한 다음에 당신을 경외한다. 그러니 당신이 부임하자마자 부하들을 잡아서 권위를 세우려 하면 당신은 그곳에서 지휘관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병사와 친해졌는데 처벌하지 않으면 부릴 수 없다. 이번에는 그 반대의 경우이다. 병사들이 이제 당신과 친해졌다. 그런데 병사가 기율을 어겼다. 이때 당신이 엄격하게 군대를 잡지 않으면 그 부대는 작전에 투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은혜와 신뢰가 이미 흡족해졌다. 만약 형벌이 없으면 교만하고 나태해져 부리기 힘들다. 은덕만 있지 권위가 없다거나 사랑만 있지 벌이 없다거나 하면 병사는 교만해지고 장군은 나태해져서 군주는 그들을 부릴 수 없다. 이런 것이 모두 길들이기의 요령이다. 길들이기란 그저 한데 어울려서 지지고 볶고 노는 것이 아니다. 격이 없이 일심동체가 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기율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잘못이 있음에도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조직을 제대로 통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명령하고 군법으로 통제하니 이를 일러 필승의 군대라 한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문은 어질인이다. 문은 법도 법이다. 원문에서 문으로 명령한다 함은 살펴주고 다독거리는 것이니 말하자면 당근이다. 원문에서 무로 통제한다 함은 군기와 군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이니 말하자면 채찍이다. 당근과 채찍을 잘 섞어서 적절히 구사하면 필승의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안자가 사마양저를 추천하면서 했던 말은 이렇다. 너그러운 마음은 백성을 감복시킬 수 있고 엄격한 군기는 적국을 위협할 수 있다. 우기가 말했다.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통합하면 군대의 장군이 될 수 있다.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하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다. 법령을 평소에 집행하여 병사들을 지도하면 병사들은 복종한다. 법령을 평소에 집행하지 않으면서 병사들을 지도하면 병사들은 복종하지 않는다. 법령이 평소에 잘 집행되는 것은 장군이 병사를 잘 지냄을 뜻한다. 원문의 영소행에서 소는 평상시, 평소의 뜻이다. 군법은 전쟁터에 나가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이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 이제 곧 전쟁을 시작할 것이니까 말이요. 군법을 엄격히 집행하니까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평소처럼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 되니까 주의들 하셨으면 좋겠네. 평소에 엄격하게 집행해야 모두 습관이 되어 언제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법이다. 평소에는 늘어졌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 조이면 병사들은 군법에 복종하는 습관이 안 되어서 잘 따르지 않을 뿐더러 엄격하게 군법을 적용하면 내심 불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상시부터 병사들의 명령에 따르고 금령을 어기는 자는 군대가 어기지 않는 군대가 되어야만 장군과 병사가 호흡이 잘 맞는다는 것이다. 이런 군대가 되어야만 장군이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다. 지휘가 잘 되니 장군과 병사 사이에 좋을 수밖에 없다. 화목해지는 것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장군은 평소에 일이 없을 때도 병사들에게 필히 은덕과 신뢰를 베풀고 유형과 군법을 집행해야 한다. 그런 연유에 적과 교전할 때 군령을 집행하고 군법을 세우면 병사들은 모두 믿음으로 복종한다. 또한 법령은 사전에 설명해야만 사람들이 듣고 의혹이 없다. 법률은 반드시 집행해야만 사람들이 지키며 가볍게 생각하는 자가 없다. 3번 명령하고 5번 설명해 준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법률과 명령은 간명하고 정당해야 하며 일단 시행하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그런 연유에 비로소 상하가 한마음이 한뜻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령의 관건은 2가지다. 첫째, 사전에 분명히 공포하여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반드시 집행하여 예외가 없어야 한다. 위 인용문에서 3번 명령하고 5번 설명해 준다는 뜻의 삼령오신의 중국 고대의 군기를 상징하는 용어이다. 송나라 때 중공량은 무경총료에서 아예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해설하기도 했다. 삼령의 일령은 적의 계략을 관찰하고 도로의 편리함을 살피고 삶과 죽음의 지형을 알라. 이령은 진과 북소리를 듣고 깃발을 보며 귀와 눈을 통일하라. 삼령은 도끼를 들어 형벌과 포상을 선포하라. 오신의 일신은 군정과 상벌로서 한마음을 만든다. 이신은 병력의 분할과 통합을 살펴 일사불란하게 행동한다. 삼신은 대낮 전투에서는 깃발에 주목한다. 사신은 저녁 전투에서는 불과 북소리를 듣는다. 오신은 군령에 소홀하면 도끼로 보여준다. 삼령 오신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을 간명하고 정당하게 명시하여 예외 없이 집행하면 병사들은 확실히 이해하여 마음이 든든해진다. 만일 삼령 오신이 그저 빈말이어서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한 법령을 어겨도 원칙 없이 처벌한다면 병사들은 초조하면서도 요행을 바라게 되니 마음은 더욱 불안해진다. 을류자에서 말했다. 군령을 하다라는 원칙은 소소한 착오는 고치지 않는다. 사소한 의무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급에 의심스러운 명령이 없으면 대중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행동에 의심스러운 일이 없으면 대중은 머뭇거리지 않는다.
대중의 신뢰가 없이 대중의 힘을 얻을 수 없고 대중의 힘을 얻지 않고 사력을 다해 싸우게 할 수 없다. 위는 법령을 제정하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 당신이 법령을 제정했는데 나중에 문제를 발견했다고 하자. 그것이 사소한 결점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집행하라는 것이다. 일부 사소한 의문점이 있는 것도 거듭 보충하거나 설명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주 고치고 바꾸면 적응하지 못하는 폐단이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여긴 것이다. 이렇게 해야 법령이 반포되자마자 즉각 집행된다고 보았다. 법령의 엄숙성, 권위성, 안정성은 법률의 현실성보다 더욱 중요하다. 삼국시대 초기 제갈량이 위나라와 교전할 때 중과 부족의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일부 사병의 복무기간이 완료되었다. 법령에 따르면 제대시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병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제갈량은 이렇게 말했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법령에 따라 그대로 전역 조치했다. 그런데 해당 병사들이 오히려 남아서 싸우겠다고 자원했다. 장군과 사병이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책임지는 관계라면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마침내 위나라 군대를 대파했다. 제갈량과 사병들은 서로 길들여져 익숙한 관계였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 길들여져 있을 때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도 레시피나 매뉴얼을 평소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피크타임에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손발을 맞춰가며 잘했을 땐 아낌없는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모두에게 공지해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피크타임도 원활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은 동선을 체크해보며 잘했을 땐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